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 말에 생긴 새로운 계급으로 신진사대부들을 배웠어요. 신진사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래요. 과거 시험을 통해 새롭게 등용된 관리들을 말해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유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교 질서에 따라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조선은 그래서 당연히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유교 질서에 따르면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며 열심히 생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충효를 중요시하였으며 또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어른 사이에서도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효, 예를 강조해야 하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혼인, 장례, 제사 문화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이것들은 모두 유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불교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것에 따라서 그렇죠. 유교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임금 때 완성되지 않고 세조부터 성종 때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6개의 영역이 있었어요. 군사, 교육, 외교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그 당시 사회 모습을 볼까요? 조선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뉩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나는데요. 여기서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어요. 자, 양반은 관리가 되거나 공부를 하거나 선비들과 토론을 하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고요. 중인은 궁궐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또는 외국 사신을 맞아 통역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의사들도 모두 중인 계급이었어요. 다음으로 상민 계급이 있는데요. 상민 계급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외에도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공업,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상민에 포함됩니다. 이 농사, 상업, 공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나라에 큰 공사나 일이 있으면 불려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상민이 대부분의 백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비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양반의 집이나 관공서에서 허드렛 일이나 물건을 만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살면서 주인집에 신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신공이 뭘까요? 신공은 노비가 일하는 대신에 돈이나 물건으로 주인집에 바치는 것을 신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 계급을 천민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신분 계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또 이 조선 전기까지는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물려줬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아들도 지내고 딸도 제사를 지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누가 지내나요? 주로 아들들이 맡아서 지내고 있어요. 그거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그 풍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남녀 차별이 후기에 비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고, 또 집에서는 보통 옷감을 만들거나 집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양반 여성인 경우에는 밭을 사고 팔거나 경제 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이상으로 조선 전기 시대의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